자, 수물질과 혼합물. 수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이제 수물질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물질이라고 하는 건 원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지? 원소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한 가지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성질이 어때? 성질이 한 가지란 얘기예요. 원소라고 하는 어떤 뜻이 아니라 호돈소 물질도 당연히 수물질이지만 여러 가지의 원소가 섞여서도 어때? 수물질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한 가지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성질을 의미하는 거야. 성질. 성질이 한 가지다. 자, 그러면 종류를 보게 되면 뭐하고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이제 원소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원소는 한 가지의 성분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해. 원소 물질 혹은 톳원소 물질이라고 얘기해. 맞아?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이상이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주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 화물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C 하나를 썼을 때 요거는 뭐죠? 탄소죠, 탄소. 그죠? 그런데 이 탄소하고 산소가 1대2의 개수비로 어때 반응을 했을 때 원자수의 비로 어때 반응을 했을 때 얘는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 탄소의 성질이 사라져. 이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는 누구의 성질이 없는 거야? 탄소의 성질은 없고 산소의 성질도 당연히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성질을 잠깐 보면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나왔죠.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 알았지, 그지?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정하다.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은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웠었죠. 뭐가 있다라고 했어? 겉보기, 성질, 맛이나 냄새나 어떤 색깔,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가 있죠?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하는 밀도가 있고, 녹는 정도에 해당하는 용해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지? 녹는 점이나 끓는 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의 온도를 우리가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굴이나 금이나 수소나 물이나 염화나트륨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죠? 일단 구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순물질이라고 하는 건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구리는 이렇게 CU라고 쓰죠. 금은 AU라고 쓰죠. 수소는 H라고 쓰죠. 그죠? 자, 그런데 수소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때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 알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기체라고 한다면 H라고 쓰면 동화에 안 돼. 뭐라고 써야 돼?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얘가 지금 알갱이가 어때? 두 개가 붙어 있잖아, 그지? 이렇게 H2라고 써야 돼, H2.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애, 요거는 이제 원소로 되어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는 두 가지의 성분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에요. 그럼 물은 어떻게 쓰죠? H2O라고 쓰죠.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쓰죠? NaCl이라고 쓴다고. 이해가 되지? 이렇게 화학식으로 일정 성분비에 의해서 어때 결합되어 있는 애들을 화합물이라고 얘기해. 이건 이제 중3 때 나오는 내용이야. 일정 성분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혼합물은 뭐냐? 두 가지 이상의 수물질이 그냥 단순하게 섞여 있는 거야. 알았지, 그지? 그러면 섞여 있는 물질은 이 순물질의 성질이 순물질들의 성질이
모두 존재해요. 수물질들의 성질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애가 고로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섞여 있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 맞아?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애는 농도가 어느 지역이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반면에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흙탕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 그치? 흙탕물의 농도를 보게 되면 물이 용매, 흙이 용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흙탕물은 주로 깔아앉아 아니면 떠? 깔아앉잖아. 그러면 이 밑바닥의 농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위에는 농도가 낮지. 그러니까 따라서 균일하지 않다는 얘기야. 반면에 설탕물이나 소금물 같은 경우는 얘가 골고루 어때 높기 때문에 위 아래층의 물의 어떤 거 농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균일하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농도가 같다. 이 친구는 농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 균일 혼합물, 농도가 같은 이 균일 혼합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표현도 써? 용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알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액 그러면 소금을 설탕물과 같이 어떤 고체 물질을 물에다가 녹였을 때, 액체에다가 녹였을 때 용액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지만 그냥 어때? 혼합물도 골고루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참고로 한번 우리가 이제 적어보면 고체 상태에 어떤 용액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 용액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끼리 골고루 섞였을 때도 기체 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액체 용액부터 잠깐 보면 액체가 가장 우리한테 와닿으니까. 자, 우리가 섞이는 액체를 어때? 골고루 어때?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 걔도 액체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에탄올과 물을 섞었을 때 둘 다 액체지. 이런 애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 에탄올, 맞아.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에탄올이 용질이고요. 뒤에 있는 물이 의미하는 게 바로 용매를 뜻해요. 알았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고체 용액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합금이라고 하는 금속의 혼합물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합금. 알았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너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영어로 우리 동아 영어 좀 하나? 스테인이 뭐냐면 녹이라는 얘기야. 녹. 리스라고 하는 게 뭐야?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녹이 없는 금속. 주로 어디 용도로 많이 쓰겠어? 그 주방에서 쓰는 거는 항상 설거지 하잖아. 그치? 근데 일반적인 금속은 어때? 물 닿으면 어때? 쉽게 부식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주방 용품, 냄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스테인리스를 많이 써. 그래서 알았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철과 니켈과 크롬을 어때? 완전히 녹인 상태에서 섞어서 어때? 굳힌 거야. 이거 좀 알아도. 철, 니켈, 크롬. 철, 니켈, 크롬. 알았죠, 그지? 자, 기체 용액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여기에 해당이 돼.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애가 누굴까?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애가 질소거든요. 질소가 대략적으로 한 78%. 산소가 몇 프로? 21%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미국 대기에도 어때? 이 비율이 어때? 성립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도 질소하고 산소의 비율이 똑같이 어때?
요 비율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죠? 자,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용액 상태로 존재를 할 때 색깔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 액체 상태 용액은 색깔이 있어도 빛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투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았지, 그지? 주스가 투명하니 불투명하니? 그럼 걔는 뭐야? 불균형 혼합물이야. 우유가 투명해, 불투명해? 그치. 그래서 불균형 혼합물은 우유, 주스, 흙탕물, 그 다음에 짱돌, 암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어때 섞여 있기 때문에 불균형 혼합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성질은 순물질이 어때 섞여 있는 이 혼합물은 어때 그 순물질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 그래서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섞여 있는 만큼. 알았지, 그지? 그래서 모든 순물질이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섞여 있는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섞여 있는 순물질의 비율은 뭘까 이게? 농도야, 농도. 알았지, 그지? 농도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소금물의 농도가 높으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돼? 더 높아지. 그렇지. 그래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액체 용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때요?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달라진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일정하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공기, 설탕물, 식초, 탄산음료, 합금 같은 거 우리가 보통은 액체 상태 혹은 액체가 용매일 경우에 얘는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져? 색깔이 있어도 투명하다라고 얘기했지. 맞아, 안 맞아? 반면에 과일 주스나 흙탕물이나 우유 같은 것들은 액체 상태로 따져봤을 때 골고루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 수물질과 혼합물의 분류를 잠깐 보면 자, 첫 번째 혼합물의 어떤 밀도를 어때 이용해서 섞여 있는 물질이 어때 성질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밀도가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죠.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지만 물에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녹여주게 되면은 달걀이 조금씩 떠오른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밀도를 비교해 보면 달걀이 뭐보다 순수한 물보다는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요? 자, 그런데 물에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녹이면 밑줄 그면 이게 뭐죠? 소금물이라는 얘기죠. 자, 소금물 상태에서는 달걀이 가라앉아 떠오른다라고 나왔잖아. 어쨌거나 떴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달걀보다 소금물이 밀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때? 정리를 한번 해봤을 때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제일 작은 애가 물이고 그 다음에 달걀이고 그 다음에 소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정리를 하면 자, 물에 녹인 소금의 양이 어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밑줄 걷을 때 그죠? 뭐가 높아져? 소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소금물의 밀도는 증가해 감소해. 이렇게 어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안 돼? 자, 그러면 혼합물의 어떤 어는 점, 끓는 점,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나왔죠.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순수한 액체라고 하는 건 뭐야? 순물질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자, 순수한 액체는 순물질이니까 끓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할까? 아니면 어때? 변할 수 있을까? 그렇지. 끓는 점이 일정해요. 자, 끓는 점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가열 곡선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아? 나타나. 그래서 얘가 지금 H2라고 하는 물의 끓는 점은 몇 기압 상태에서? 1기압 상태에서 몇 도씨에서 끓어? 100도씨에서 평평해지는 어떤 끓는 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때? 이 물에다가 소금을 어때? 첨가를 했을 때 혼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소금이 물에 끓는 온도를 높이지. 이 말은 자, 소금이 물의 끓음을 물의 기화를 도와줘 아니면 방해? 방해, 그지? 자, 방해하기 때문에 끓는 점은 어떻게 돼? 물보다 상승하게 된다. 이해가 돼? 그런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평평하진 않잖아. 얘가 계속 올라가잖아. 왜 올라가는 거야? 끓을수록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져서 그러는 거야. 더 심하게 계속 방해를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얘가 특정 온도에서 일정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특성을 가져야 한 거죠. 갖는다는 얘기야. 알았지? 알겠니, 동호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계속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상승하는 이유는 끓을수록 소금의 농도가 뭐하기 때문에? 증감으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자, 이게 이제 고체, 액체, 혼합물의 어떤 끓는 점의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고체,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왜? 얼 때는 소금물이 어는 게 아니라 물만 얼어. 그치? 그러면 물만 얼었을 때 그 소금이 어때? 빠지면서 아직 얼지 않은 물의 농도를 높이겠지. 그러면 얘도 어때? 어는 걸 방해해 아니면 도와줘? 방해하니까 계속 낮은 온도에서 온도가 어때?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평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경향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몇 도가 어는 점이에요? 그쵸? 얘가 이제 얘는 어는 점이 일정해. 상대적으로 소금물 같은 경우는 어는 점이 계속 낮아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얼수록 소금의 농도가 뭐하기 때문에? 진해짐으로 얘가 계속 떨어지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야. 자, 됐어?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높은 온도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예요? 이렇게 어때? 정리를 내릴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 나왔지. 대표적으로 이런 게 뭐 있어? 합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과 크롬 얘를 섞었을 때 요거는 합금이잖아. 그럼 얘는 철의 어떤 녹는 점과 크롬의 어떤 거? 녹는 점보다 얘는 높아질 것 같아? 낮아질 것 같아? 얘는 낮아져.
그래서 고체 혼합물은 녹는 점을 어때? 높여 낮춰. 낮춰. 요 주의해. 알았지, 그지? 자,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게 혹시 나프탈렌 본 적 있니? 맞아. 이렇게 박하사탕처럼 생긴 거 보이지? 본 적 있지? 이게 이제 승화성 물질이거든? 좀약이라고도 얘기하고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 거기에도 그 냄새가 나니까 이 나프탈렌을 이렇게 망에다가 걸어놨어요. 본 적 있지? 이 나프탈렌 고체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라고 하는 것도 고체인데 자, 얘의 어떤 거 수물질과 얘의 수물질에서의 어떤 거 녹는 점은 각각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죠. 그죠? 그 말은 요 두 개는 각각 수물질이야. 각각 수물질인데 이 둘을 어때 섞어가지고 혼합물을 어때 만든 상태에서 얘를 가열하게 되면 이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어떤 녹는 점보다 더 낮아져. 알았지, 그지? 그래서 혼합물의 녹는 점이 수물질에 비해서 더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낮아지는데 얘가 어때? 녹으면 녹을수록 어떻게 되죠? 약간 상승하는 거. 계속 온도가 어때? 올라간다는 얘기는 평평하진 않다라는 얘기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각 성분 물질보다 여기서 중요해.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은 온도가 계속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냐 안 되니?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자, 밀도차를 어때? 이용한 분리. 섞이는 액체야, 섞이지 않는 액체야? 맞아. 자, 얘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라고 써줘.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대표적으로 뭐 있지? 물과 기름 같은 거. 물과 참기름, 뭐 식용유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이런 어떤 그 포리병처럼 생겨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분별 깔때기라고 얘기해.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때 섞었을 때 아래층에 있는 애가 밀도가 큰 애고 위에 층에 있는 애가 밀도가 작은 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밑에 지금 이 꼭지가 있어, 없어? 이 꼭지를 돌리면 오픈시킬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물이 먼저 떨어질까? 기름이 먼저 떨어질까? 물부터 떨어지겠지. 그지? 자, 이때 반드시 실험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마개를 막아야 돼. 마개를 막아야 돼? 아니면 열어야 돼? 열어야 돼. 마개를 막으면은 우리 빨대로 어때? 이렇게 쭉 빤 상태에서 어때? 잽싸게 이 어떤 거? 윗부분을 어때? 손가락으로 막으면 물이 올라오다가 어떻게 돼? 떨어지지 않아. 알았지, 그치? 그래서 마개를 오픈시킨 후에 꼭지를 돌려야 돼. 이거 알아도. 그래야지만 어때? 물부터 어때? 추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추출하는 방법은 꼭지를 돌리면은 밀도가 큰 거부터 어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어때? 밀도가 작은 거를 어때? 먼저 얻으려면 이 마개를 열고 꼭지를 닫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어떤 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어때? 얘를 빨아내는 방법이 있어. 알았지, 그지? 자, 따라서 밀도가 다르고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데, 분별 깔때기는 일단 이 꼭지를 돌렸을 때 밀도가 큰 거부터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위로 뜨는 물질은 작은 물질이고 가라앉는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 층을 이루는 애는 큰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표는 이 식용유라고 하는 거랑 참기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식용유하고 참기름은 그냥 뭐예요? 오일이에요, 오일. 기름이라고, 기름. 됐어? 그 다음에 물과 간장은, 간장에도 가장 많은 성분이 뭐야? 물이 많아. 물론 간장은 혼합물이야, 여기서. 간장 자체는. 알았지, 그지? 그러면 위층에 존재하고 있는 애가 이제 기름과 같은, 기름이 물보다는 밀도가 작잖아. 물은 밀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물과 식용유는 당연히 식용유가 위층, 아래층이 물층으로 어때?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하고, 간장과 참기름에서 간장도 물이 많기 때문에 참기름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이 에테르도 일종의 이제 기름하고는 좀 다르지만, 얘는 마취약으로 많이 써. 마취약. 알았지, 그지? 그러면 이게 어때? 약간 위험한 물질일 수도 있겠지. 휘발성이 강해. 휘발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잘 날아간다는 얘기야, 잘 안 날아간다는 얘기야. 잘 날아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름처럼 물보다 밀도가 작다.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알았지, 그지? 그래서 에테르랑 물은 안 섞이면서 물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아래층에 있고 에테르가 위층에 있어요. 이거 외우세요. 알았지, 그지? 자, 반면에 요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사염화탄소는 소화기의 재료야. 소화기가 뭐 할 때 쓰는 거죠? 불 끌 때, 그치? 소화기에는 이산화탄소를 충전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염화탄소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얘가 이산화탄소하고 사염화탄소는 밀도가 커. 그럼 쫙 뿌리면 어떻게 돼? 얘가 하늘로 올라가 아니면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 그지? 그래서 보통은 아래쪽에 있는 어떤 화재난 부분 쪽으로 어때? 얘가 산소를 차단시켜. 산소가 못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불이 꺼지거든. 그 역할을 하는 애가 이 사염화탄소의 소화기의 어떤 역할이야. 그런데 밀도를 비교해 보면 이 사염화탄소는 액체 상태 중에서 매우 커. 밀도가 매우 크다라는 얘기는 물보다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야, 작다라는 얘기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염화탄소는 상대적으로 아래층에 있고요, 물은 위층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밀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이제 비교 대상은 일단 물과 사염화탄소. 얘가 더 크다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그리고 물보다 작은 애가 일단은 뭐가 있었어? 식용유가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요? 에테르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물을 어때? 머금은 애가 간장이 있었죠? 간장보다 밀도가 작은 애가 누가 있죠? 참기름이 있죠. 이렇게 어때? 정리를 해볼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기억을 잘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하지. 자, 고체 혼합물의 어떤 부리를 보게 되면, 자,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이 모두 녹이지 않은 액체를 넣어서 분리를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 밀도는 달라. 이때 액체가 필요한데 그 액체의 밀도는 고체 혼합물의 밀도의 중간 정도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벽시 중에서 좋은 벽시가 밀도가 크거든. 알이 꽉 찼기 때문에. 그리고 알이 어때? 꽉 차지 않은 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축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얘는 밀도가 작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어때? 우리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액체는 얘와 얘 사이의 밀도가 돼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그냥 물을 쓰지 않고, 그치, 소금물을 이용해. 됐습니까? 그래서 좋은 벽시는 벽시를 소금물에 담그면 축정이는 뜨고, 자, 축정이는 뜨고 미줄.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좋은 겹신은 어떻게 된대요? 깔아낸다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좋은 겹신은 소금물보다 밀도가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밀도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되지? 자, 신선한 달걀을 한번 골라볼 때 달걀을 소금물에 넣으면 오래된 달걀은 어떻게 되죠? 밀도가 작아져요. 이렇게 쓸게. 자, 오래된 달걀은 처음부터 오래된 달걀이 될 수는 없잖아. 신선한 달걀이 오래된 어떤 약간 덜 싱싱한 달걀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밀도가 감소가 돼. 하지만 신선한 달걀은 아직까지 밀도가 높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밀도가 낮다. 결과적으로 얘는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그럼 이 중간 이 밀도를 갖고 있는 애가 소금물이라고 한다면 오래된 달걀보다는 소금물의 밀도가 크고 신선한 달걀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가라앉고 얘는 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동아는 스포츠 중에서 농구를 제일 좋아하지. 농구 말고 또 좋아하는 거 없니? 다 좋아? 수영도 좋아해? 수영은 어디까지 배웠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까지 해? 다 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접영도 할 줄 알아? 저런 빼고 다. 평영 이런 것도 해봤어? 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수영을 못하면, 그치? 뭘 이용해? 튜브나, 그지? 혹은 뭐 배 같은 거나 혹은 구명조끼 같은 걸 이용하잖아. 그럼 구명조끼나 어떤 튜브는 그 안에 뭐가 있어? 공기층을 갖고 있지. 공기층을 가지니까 그 공기층을 갖고 있는 어떤 사물을 내 몸에다가 걸치게 되면 내 몸의 밀도가 크더라도 걔 때문에 부력을 받아서 밀도를 작게 만들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일단 모래는 어때? 물에다가 모래를 부어주게 되면 얘는 가라앉잖아. 그럼 얘는 물보다 밀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하지만 스타이로폼이라고 하는 스티로폼은 질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피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지? 자, 밀도는 물보다 작다,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스타이로폼과 모래를 분리할 때는 물에다가 넣고 분리하면은 자동적으로 얘네가 떨어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서도 물 자체가 스타이로폼과 모래의 어떤 중간 밀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얘에 대해서 이제 봤고 이렇게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얘가 사금 채취. 이 사금이 뭐야? 그치? 모래와 금이 섞여 있는 거거든. 알았지? 그럼 모래하고 금 중에서 밀도가 누가 더 크지? 당연히 금이 크지, 골드인데. 맞아? 금 무겁다. 모래는 어때? 얘보다는 밀도가 작아. 알았지? 그러면 얘네가 이제 섞여 있는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딱 담가주면 금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잘 안 이동하고 모래는 상대적으로 어때? 잘 이동하는 편이라고, 둘 중에. 그래서 모래를 금으로부터 떨어뜨릴 수가 있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릇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헹구면 사금이 남는다. 그지? 밀도 차이에서.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은 우리가 이제 피를 추출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거든? 원심분리를 하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개 층으로 나눌 수가 있어. 알았지, 그지? 크게 두 개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아래층에 있는 애가 있고 이 위에 있는 층에 있는 어떤 물질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층이 밀도가 커 작어? 그치. 아래에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이야. 상대적으로 위에 노란 층은 밀도가 커 작어? 작지, 그지? 자, 이 밀도가 큰 요 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혈구라고 얘기하고 위에 있는 층을 뭐라고 얘기해? 혈장이라고 얘기해. 혈장은 이렇게 알아도 대부분 물이에요. 알았죠? 대부분 물이고 혈구는 세포로 되어 있어. 그럼 세포가 물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밀도가 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혈구는 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는 적혈구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병원체들과 싸우는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응고가 될 수 있는 혈소판,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성분을 우리는 혈구라고 얘기해. 이해가 돼야 안 돼? 자, 그래서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면 혈구는 아래로, 혈장은 위로 어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밀도 차는 혈구가 혈장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바다에다가 동그라미 칠까? 바다는 무슨 물이니? 소금물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조선이 지나가다가 침몰이 되게 되면 유조선에 있는 기름이 어때요? 유출되겠죠. 근데 이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어때? 작아. 작다고. 그래서 바닷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면에 이 기름띠가 형성이 돼야 안 돼? 그치. 그래서 얘가 기름띠를 형성한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기름띠가 어때? 있으면 이 밑에 해저 생물들이 어때?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공기 중에서 산소가 어때? 수면을 따라서 어때? 녹아야 되는데 산소가 이 오일 때문에 얘가 어때? 녹을 수가 없어. 이 기름띠가 하는 역할이 뭐야? 일종의 장벽을 형성을 한다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숨 못 쉬고 죽는 거야. 물고기가 다 죽어서 떠. 그럼 썩어. 바닷물이 오염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그치? 기름을 어때?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치? 물에, 그치? 내가 마실 물에 혹은 차에 만약에 참기름이 어때? 한두 방울 떨어졌어. 그럼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참기름이 뜰 거 아니야. 휴지지, 휴지. 혹은 기름종이 같은 걸로 이 수면을 딱 담그면 어떻게 돼? 걔가 쫙 먹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깊숙이 어때? 넣어서 제거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기름이라고 하는 건 뜨니까. 마찬가지로 바닷물 위에 어떤 거? 이 기름이 유출됐을 때도 가능하다면 이런 기름 종이를 어때? 그 해안가에 있는 수면에다가 이렇게 담가주면, 맞아? 거기는 기름을 쫙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얘가 이제 기름이 퍼져나갈 수 있냐 없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펜스를 어때? 설치하는 거야. 수면에다가만 어때? 설치하면 돼. 왜냐면 얘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얘를 어때? 뭐 종이로 제거하듯이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 없다라는 얘기야?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오일 펜스를 어때? 설치를 한다. 요거는 자, 기름막이 퍼지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지? 다른 지역으로 어때? 퍼지는 걸 방해하는 게 오일 펜스야. 그리고 나서 흡착포로 어때? 물에 뜬 기름을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자, 잠깐 테스트는 풀었어? 자, 1번은 순물질, 2번에 혼합물. 자, 그 다음에 2번에 순물질은 가다, 균일 혼합물은 남아,
불균일 혼합물은 라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1번은 순물질이고 2번은 혼합물. 4번에 1번은 순물질이고 2번은 혼합물. 똑같이. 자, 5번에 1번은 높, 2번에 낮. 그 다음에 6번은 분별 깔때기. 7번은 A가 에테르, B는 물이 되겠지. 자, 8번은 중간. 자, 9번에 1번은 작은, 그 다음에 2번은 큰. 자, 10번은 뭘 이용한 거야? 밀도 이용한 거지. 이해가 됐어? 좀만 쉬었다 할까? 그러니까 따라서 몇 g만 넣고 5g만 넣고 몇 g은 석출이 돼요? 15g이 어때? 석출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니? 자, 2번을 제가 보면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분리할 수 있어요 라고 나왔죠. 사탕수를 으깨서 즙을 낸 후 가열 및 건조 등을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탕수수를 으깨서 즙을 냈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설탕물을 어때? 추출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설탕물을 어때? 가열하거나 건조를 시키면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 물의 증발이 일어나지. 물의 증발이 일어나니까 뭐만 남겠어? 나중에 설탕만 남는다고요. 용질을 어때?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재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증발을 이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증발. 그죠? 그 다음에 천일염에서 정제소금을 얻는 것도 말 그대로 이제 증발시키는 과정이라고 크게 볼 수 있어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천일염을 물에 녹인 다음에 거름 장치로 걸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순물 제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바다에서 어때 1차적으로 얻은 소금에 순수한 소금만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 그럼 거기에 물에 녹지 않은 어떤 물질도 존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그런 것들은 거름 종이에서 어때? 다 걸러져 안 걸러져? 걸러지겠지. 왜냐하면 녹은 것만 통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름 종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이 여기서 걸러져. 알았어요? 그럼 녹지 않는 것도 걸러지고 녹았던 애가 다시 나와도 걸러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럼 얘가 어때? 통과하는 애는 뭐야 이거? 이걸 여과액이라고 얘기해. 그럼 여과액은 결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녹아 있으니까 이거는 어때? 없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 여과액을 거른 용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거른 용액을 뭐 하는 거죠? 가열하는 거죠. 그지? 그럼 가열을 하면 동아야 뭐가 날아가지? 물이 증발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가열을 했을 때 이 결정들이 어때? 물만 날아가기 때문에 석출이 돼 안 돼? 석출이 된다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용해도를 어때? 이용한 어떤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여과가 되는 애는 용해도가 빵이고 여기서 어때? 통과하는 용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소금하고 섞여 있어. 그지? 그럼 모래는 여기에 걸린다고. 그럼 소금물은 어때? 통과를 해, 안 해? 하지. 그리고 소금물을 어때? 가열하면 소금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자, 이해가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과 녹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가 나왔어요. 자, 액체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면 순수한 액체를 얻을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무슨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증류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증류. 과거에는 분별 증류 이렇게 얘기했어.
자,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어때 분리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에탄올, 물, 혼합물. 얘네들은 잘 섞이거든. 근데 이제 에탄올은 원래 끓는 점이 몇 도야? 78도씨고 물은 원래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씨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일단 계단이 두 개 생겨 안 생겨? 생기는데 실제로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다가 실온이 25도니까 실험실에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얘가 이제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는 온도가 있어 없어? 그럼 이때 온도가 몇 도야? 78도? 어? 보다 좀 높지. 맞지? 78도보다 좀 높아. 이유는 에탄올이 끓어오를 때 물이 오빠 어디가 방해하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에탄올이 주로 끓는데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약간 높아지는 이유는 물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얘가 어때? 평평해? 아니면 약간 올라가? 약간 올라가는 이유는 그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물의 농도가. 알았지? 물에 여기선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얘가 에탄올이 거의 대부분 어때? 끓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다가 다시 일정해지죠. 그럼 이때는 거의 대부분 물만 남았기 때문에 물을 방해하는 요인은 없잖아. 이해가 돼? 그래서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누구부터? 낮은 물질부터 먼저 끓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에탄올이 먼저 나오고 물이 나중에 끓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온도 센서가 있잖아. 온도 센서는 온도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에탄올이 끓기 시작할 때 에탄올 증기의 온도를 얘가 측정을 할까 안 할까? 해. 그게 몇 도씨? 80도씨에서 어떻게 포착이 되면 원래보다 조금 높아지는구나. 맞아 안 맞아? 자, 그리고 나서 이 에탄올 증기가 이쪽으로 빠져 안 빠져? 가지 쪽으로 빠지면서 차가운 물에 어떤 거 닿게 되면 차가운 물에 의해서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에탄올 증기가 뭐로 바뀌어요? 에탄올 액체로 바뀌겠지. 그래서 에탄올을 먼저 여기서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약간 어때? 78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약간 평평하진 않지. 약간 기울기가 있지. 왜? 물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는 건 맞아. 알았니? 자, 그래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을 분리해서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물의 끓는 점은 높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래. 오늘 숙제는 일단 없고 다음 시간에 애들 오면은 여기까지 저기 혼합물 전까지 우리 배웠던 것까지 한 20문제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 그래, 고생했다 동아야. 태환이가 너희 동네 사니? 아니야? 좀 떨어졌어? 태환이 병문안 갔대. 할머니 병문안 가고